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만발하고 있죠. 연준 왜 저러냐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내 갈 길을 간다. 마이 웨이다.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을 하고 계신 파월 의장의 속내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막 해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한참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신은 이와 관련된 뉴스 찾아봤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연준은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비난을 지난주에도 이어갔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옐런 전 의장은 자신은 연준의 현재 정책을 믿는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기사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파월 의장과 연준 정책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옐런 전 의장.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연준을 이끌어온 인물인데요. 이제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연준은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옐런 전 의장의 말처럼 현재 연준 정책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할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도대체 몇 번이나 트윗을 날린 거예요? 금리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까지는 좀 기억이 날 정도로 헤아릴 줄 정도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거의 뭐 매주 매주 그 회조 나오는 거지 뭐 미쳤다 뭐 이러고. 10월 3일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얘기하고 나서 네. 거의 매일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무슨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매일 트윗을 날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주요국 뭐 경제 관료 정도만 돼도 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불문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가장 환율 조작에 뭐과 금리 조작에 앞장섭니다. 오늘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좀 더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뭐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협상이나 무슨 이런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끌고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이 공급주의 경제학을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무역 갈등도 사실은 공급주의 경제학의 일환이잖아요. 그냥 공장을 미국 내로 갖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트윗 때문에 아주 너무 경망스러워 보여서 재평가를 못 받아. 아니에요? 그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그게 나중에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의 정책은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데 물론 뭐 겉으로 보기는 말씀하신 좋은 부분이 많고 가장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죠. 이제 보면은 잘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까먹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확하잖아요. 내가 뭘 원한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는. 일관되게. 네, 그것도 일관되게. 근데 이번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자꾸 일관되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 같아. 책임회피성 발언 같아. 미국 주가 떨어진 게 내 책임 아니다. 주식 중간 선거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니까 뭐 좋을 게 없죠 보면. 내 책임 아니다. 연준 책임이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연준 자기는 교체할 생각 없다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또 그 위에 이제 책사들이 뭐 커들로우 또 라든지 다른 문우신 장관이라든지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마하고 다니고.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고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중앙은행과 생각을 일치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또 그렇게 항상 그런 또 마사지는 있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했다고 그 문신에서 안 자르는 거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하고 그 다른 거면 자를 건데 그렇죠. 안 자르고 갖고 가는 거는 트림식은 선거용 멘트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좀 경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좋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까먹는다. 참. 옐런 의장은 지금 파월 의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당연하죠. 자기 후임이고 네. 그리고 옐런 의장이 의장일 때 연준 이사로 파월 의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 왔었던 맞췄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전부터 통화 정책에 대한 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뭐 버냉키 의장 때부터 해서 계속 그 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예, 연쇄성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자산 시장이 조금 너무 오버밸류 된 거에 대한 뭐 브레이크도 잡을 때도 됐고요, 사실은. 됐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품 좀 제거하는 의도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지금 S&P 마켓이 크레이지지 지금 페드가 크레이지라고 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옐런이 계속했어도 똑같은 행보였을 거다? 저는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크게 같아요. 다르진 않았다. 예. 왜냐면 옐런이 할 때 경제 상황이란 게 네. 사실 호키시하게 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이었어도 물가랑 성장률 고려하면은 지금 정도의 선택은 했을 것 같아요. 사실 파월도 취임하자마자는 좀 도비시한 모습에서 가다가 네. 뒤에 오면서 지금 지표들이 호키시하게 바꾼 나오면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이 올라온 게 본인 때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옐런 의장은 그 앞에 있을 때 그 얘기를 계속했죠. 미국 그냥 둬도 좋은데 재정 써서 인위로 부양하면 우리는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 근데 이제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가고는 예. 있죠.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이 컨센이 한 2.3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3%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 분기별로 4점이 나왔었나요? 네, 분기별로 4%대 지금 막 찍고 이번 분기도 거의 3% 거의 뭐, 반, 예. 4% 가까이 얘기하고 있죠. 아직. 프로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래도 부럽다. 우린 그렇게 한번 해보기라도 하고 자빠졌으면 좋겠다. 아, 뒤에 또 후유증을 생각하셔야죠. 아 그래도 우리 지금 2% 3% 저기 서프라임 사태라는 걸 제외하더라도 네. 2000년대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 넘어본 적 있어요? 작년에. 그때 한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죠. 이제 그냥 뭐 줄줄. 작년에 3% 넘어서 주가가 좀 일관성 있지 올랐잖아요. 계속 2에서 3 사이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냥. 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지금 2.5도 아니고 2% 근처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좀 자빠질 땐 자빠지더라도 한번 올라는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IMF 라가르드 총재도 얘기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저 저쟁 정책은 조삼모사다. 음. 미래에 써야 될 성장 동력을 실업률이 낮을 때 미국이 이렇게 재정 정책을 써본 적이 뭐 2차 대전 이후 처음이잖아요. 없죠. 지금. 예, 미래에 써야 될 성장 위기 국면에 왔을 때 써야 될 동력을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실컷 해놓은 상태라 네. 나중에 뛰어야 될 때 못 뛰는 거 들어 눕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위기 때 거를 끌어다 지금 쓴 거지. 그렇죠.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뉴스나 뭐 이런 플로우 보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고 점점 뭐 가게 되면 뭐 CBO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의 폭이 더 확대되는데 거기에 주 요인이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가 비중이 점점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 3%포인트대가 2030년, 40년 되면 6에서 7% 포인트 정도 차지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네.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미국의 단위 세출 중에 국방비가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한 5천억 달러 정도 쓰든가 뭐 그런데 이제 쓰죠. 지금 미국의 그 정부 이자 부담이 한 그 절반 수준인데 2021년만 가지고 지금 트럼프 재정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초과한다라고 지금 CBO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빠 걱정이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네. 3.2%가 됐더라고 나 최근에 네. 보니까. 그리고 30년물이 한 15bp 차이 네. 정도로 계속 밀려 네. 올라가고. 네, 네. 근데 3.2 돌파할 때 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오르고서 네. 예, 주가가 다 급락했었으니까요. 그런 거죠? 네. 근데 30년물은 여전히 그 간격을 유지하는 정도로 밀려 올라가는 것밖에 안 하대. 그래도 좀 벌어졌어요. 10년 대비.
좀 더 벌어졌어요? 예, 좀 더 벌어졌어요. 20bp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bp 초반까지 왔다가 네. 지금 이제 10bp 후반으로 몇 bp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30년이 워낙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가 네. 최근에 오히려 10년 대비해서도 더 거리를 좀 벌려서 그랬어요? 일부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게 채권시장이 약세장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제일 최장기가 윗단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막아주다 보니까 네. 여전히 불안하다. 뭐 30년물이 4%까지도 간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건들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지금. 그 30년물이 4% 가면 그러면 경기 오히려 벌스타는 거 아니에요? 벌스트요? 네. 터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꼬꾸라지겠죠. 그러니까 3년물, 이제 10년물이 4%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속도로 가면 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속도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뭐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요번에 이렇게 그때 3점이 넘고 했을 때 뭐 왜 올랐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이 뭐 시장에서 9월 FOMC 보고 좀 도비시하네 했는데 아니야 우리 더 멀리 계속 갈 수 있어 하니까 시장에서 아유 우리가 너무 비둘기바로 봤나 이분이 매파구나 더 연준 내부에서는 그런 이제 생각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수급 뭐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인 부분도 있지만 계속 재정을 써서 국채를 그럼 걔네들도 계속 더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되면서 그렇게 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오르려면은 그런 우려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이 안 줄어들고 이 속도를 계속 적용하면은 그럼 이제 금리가 예전에는 금리 인상하고 좀 처음에 오를 때는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경기 상승이 모든 자산 가격에 해를 미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옐런 의장은 왜 그랬을까? 계속 이렇게 재정정책 쓰고 조세정책 쓰면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습니다. 자꾸 떠들어도 잘린 거 아니에요? 떠들지만 않았어도 안 잘리고 지금 계속 의장을 했을 텐데. 그래서 트럼프도 아쉬워할 거예요. 옐런이 있었으면 옐런이 뭐 매파적으로 좀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압 경제 얘기하면서 가장 조금 이제 도비시한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얘기 동의하는 게 파월 의장이 이번에 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굳이 여기서 글쎄.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의 또 출신이 또 한번 거론됐죠. 법률가 출신의 예,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 약간은 좀 원칙론 쪽이 아니냐. 네. 그 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나 옐런 의장 학자 출신의 좀 유연하게 좀 그렇지, 유연했죠. 마켓을 네. 걱정하고 매크로 좀 갔는데 있는 분들인데 파월 의장은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법대로 갑시다 뭐 이런. 정도표대로 갑시다. 아니 법대로 갑시다 잃어버리면 그 답이 없잖아. 뭐라 그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이지 막 이러고 있는. 아니 그 4%까지 가요? 아니면 3.5% 정도 선에서 멈춰요?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 갈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봐요? 저는 3점 평균치로 한 3.5에서 3.6 사이가 고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변동성 고려한다라면은 3.6에서 7 찍고 더 이상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는 좀 연준의 점도표가 내년에도 3번 금리 인상하고 그 이후에도 좀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명목 금리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가 한 3.2 정도 수준인데 한 3.6 정도나 뭐 3.7 미만으로 가고 멈춘다고 보면 네. 2번 인상이고 네. 4% 간다고 보는 건 3번 인상일 네, 그렇죠.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 재정 같은 기대 인플레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온다면 재정이 팍팍 나오면 그럼 금리는 할 수 없이 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럴 개연성이 높아지죠.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2월 달에도 금리가 한번 급등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S&P 500의 인덱스로 10% 빠지고 무너졌죠? 예, 그때 미국 10년 금리가 2.6% 전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가 네. 2월 달에 이제 또 약간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기대가 내년 연말까지 마켓이 기대하는 게 2.75 정도나 갈까? 막 그걸 기대했던 게 이번 2월 달 3%로 한번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딱 10년 금리가 그 3% 넘어서 3.1까지 밀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019년 말에 얼마를 찍을 거냐에 대한 마켓 기대가 지금 10년 금리에 녹아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10월 달에도 딱 그렇게 해서 그 선물 금리들 뭐 단기 선물 금리들 1.5달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내년 말에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내년 연말 기준 금리가 점도표대로 3.25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10년 금리가 딱 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3% 중반을 이제 가정하려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하우스들이 이제 올해도 4번, 내년도 4번에서 기준금리 3.5%까지 간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4번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3.5%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연준 인사들 중에서 점도표 제일 상단을 찍은 양반들이 4% 정도를 찍고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진짜 힘들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소수 의견 중에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1년 점도표가 새로 공개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값이 2020년하고 같게 됐지 않습니까? 네. 3.3 뭐 정도, 375 정도에서요. 그래서 시장은 그때 FOMC를 도비시하게 해석한 거죠. 이제 보면요. 이제 내년 가면 후반 국면 진입한다. 근데 파월 의장이 아니야, 우린 더 천천히 가더라도 더 멀리 갈 수 있어 하니까 아닌가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가 10년 물금리에 어떻게 보면 상단이고 그걸 더 그리고 한 가지 또 변수가 점 찍는 분들은 또 그랬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내년에 연준 투표권자들이 비둘기파들로 좀 바뀌거든요, 보면요.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3.3, 3.5 그 정도 단계고 그 위로 더 넘어가려면은 점이 그 뒤에 공개되는 점도표 점들이 더 위에 찍히든지 아니면 진짜 막 그 국채를 엄청 찍어서 이제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그 여유 자금 가지고 미국 국채 언제 들어가야 되나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서. 요즘 부유층에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슬슬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때 아니에요? 좀 옮겨서 이제 사실 맞습니다.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한참 이제 성업하게 될 때가 온 건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 그거지. 3.5냐, 3.7이냐, 아니면 3.4냐. 타이밍 놓치면 못 잡더라고 그것도. 분할 매수하는 거면 뭐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셔도 분할 되는데 매수를 해라. 뭐 근데 좀 더 캐피탈 게인을 극대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점 타이밍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죠. 아니 미국 국채를 우리 그 증권 단말기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 10,000원 단위로도 살 수 있어요? 안 그럼 나 분할 매수 못 하는데. 우리 국채는 되잖아요. 네, 뭐 네. 장내에서 하시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돼? 미국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데 ETF 있을 겁니다. 네. ETF로. 네. 어쨌든 그래서 자 향후 우리 채권 운용 전략 어떻게 한마디만 딱 해주시고 끝내죠. 여기 보고 얘기했어요. 저는 내년에 네. 물가채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채 진입을 회사채 장기 우량 회사채 진입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부터.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쪽 금리는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모르겠죠. 예. 근데 그때가 이제 피크를 친다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게 좋다. 근데 그런 건가,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 되기 전까지 10년 금리가 레벨을 의미 있게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그냥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지금 같아요. 손댈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너무 저도 공감하는 정답? 말씀. 모범 답안? 뭐 금리 레벨에 대한 진입 시점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이제 상당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작됐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내년까지 한 1년 동안 꾸준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 예, 호시절이 곧 그 사우디 왕자 같은 발언을 제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까 뭐 내년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게 미국 경제가 좋아서 지금 스프레드가 안 벌려지고 버티고는 네. 있는데 네. 올해 이머징 금융시장들이 뭐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망가지면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위험값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는데 뭐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염려도 좀 들어오고 그 신용 스프레드도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뭘 투자하냐. 이 정도 일들은 아직 흡족한 수준은 아닌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트레저리 제일 안전한 국채 같은 자산들을 이제 쳐다볼 때가 이제 거의 오고 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비관론 쪽에 가깝습니다. 아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다 걱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재정 정책을 쓸까? 전부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또 저희가 얘기했지만 저번에 또 강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얘기한 걸 안 지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아직 지금 안 한 게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 나왔던 인프라 투자죠. 네. 네. 그게 물론 민간에서 하는데 마중물을 틔우기 위한 뭐 재정을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마 뭐 자기가 중간선거이기 뭐 2차 감사하겠다. 그것도 또 재정을 써야 되고 그래서 예.
걱정스럽네. 이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트럼프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요즘 봐서는 걱정스럽네 이것도. 자 어쨌든 그 미국 국채 지금 뭐 점점 고점의 상황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 미국 시장도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주가는 뭐 이미 꺾였지만 채권은 지금 나연히 올라가고 있고 어쩌면 지금부터는 채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외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